네, 2022년 5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윤석열의 진검승부. 권력기관을 정상화해서 좌빨을 잡고 김정은을 쳐내라. 오늘 북한이 화성 17형으로 보이는 탄도 ICBM을 발사하고 그 다음에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보이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발사가 있죠. 대통령실에서는 NSC를 대통령 주재로 열었고 우리 국군은 현무2를 발사했고 주한미군은 에이타킴스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공군은 F-15 30여 대를 동원해서 엘리펀트 워크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김태효 1차장 NSC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죠. 그 김태효 1차장이 사무처장 NSC 사무처장 자격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게 확실하다는 얘기죠.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할 것 같지는 않지만 한 이틀 이후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됐다. 핵 기폭장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왜 화약도 뇌관을 탁 터트려줘야만 터지잖아요. 핵폭탄은 이렇게 고순도에 90% 이상 농축된 것이 한 10kg 이상 있으면 그냥 핵반응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걸 둘이 띄워놓습니다. 2개, 10개, 여러 가지를 띄워낼 수도 있고요. 그랬다가 갑자기 확 합쳐줍니다. 그러면 핵폭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디 던진다고 터지는 게 아니라 분리했을 때 그걸 탁 붙여줍니다. 붙여주는 거를 화약을 쏴서 꽉 조여주는 겁니다. 그게 기폭장치인데 기폭장치 기술이 어렵습니다. 이걸 시험한 거를 우리가 탐지해냈네요. 그리고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에 ICBM 한 발하고 SRBM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거를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윤 대통령도 일찍 출근해서 NSC를 열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김태효 씨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북한이 섞어 쏘기를 한다. 그게 뭡니까? 몇 차례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핵 미사일과 핵이 없는 미사일을 동시에 또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쏴서 어느 것이 진짜 핵미사일인지 모르게 하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 군이 북한이 핵미사일 쏠 조짐 보일 때 킬체인으로 먼저 때리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킬체인으로 때려야 할 게 어느 대상인지 헷갈리게 하는 거죠. 섞어 쏘기를 했다. 그리고 이번 섞어 쏘기는 미국으로 가는 ICBM하고 대한민국으로 오는 SRBM을 섞어서 쏜 거다. 북한은 동시에 타격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였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펀트 워크 했고,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은 에이타킴스 미사일을 발사했고, 현무2를 우리 군도 대형 발사했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문재인 정부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는 게 발견됩니다. 뭔가 하면은, 이제 안보 시스템들이 좀 움직입니다. 국방비서관이 주관하는 확장 억제 타스크포스, 사이버 안보 비서관, 이것도 역시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죠. 사이버 안보 협력 타스크포스, 경제안보비서관이 하는 한미경제안보 타스크포스, 산업정책 비서관이 주관하는 하고 안보실이 협조하는 원자력 협력 타스크포스, 안보전략비서관이 주관하는 인도태평양 타스크포스 등 이 5개의 타스크포스를 설치했다. 이건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인데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빨라지죠. 그리고 또 오늘 눈에 띄는 조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에는 7명의 대장이 있습니다. 7명의 대장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대장인데 이 사람만 보직을 바꿨습니다. 합참의장으로 하고 나머지 6명은 다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 6명을 진급시켜서 육해공군 총장, 지작사령관, 이작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임명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만 그대로 두고 주요 군 지휘관을 다 교체했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주 눈에 띄는 조치를 또 취했는데, 우리 경찰은 군대로 얘기하면 대장에 해당되는 계급이 치안 총감입니다. 별 3개, 3스타에 해당하는 게 치안 정감입니다. 우리 경찰에는 대장인 치안 총감이 1명이 있고 중장인 치안 정감은 7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이제 별 2, 이거는 치안감이라고 하는데, 치안감은 제법 있죠. 각 도마다 있는 경찰청장, 그 다음에 본부에 있는 경찰청에 있는 뭐 국장들이 다 투스타 치안감인데, 이 수많은 치안감 중에서 5명을 치안정감으로 진급시켰습니다. 그러면 치안정감이 가는 보직이 7개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보직은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7명의 치안정감 중에 5명을 교체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조만간 경찰청장도 계급은 치안총감이죠. 그도 교체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보도가 됐지만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겠다. 이거는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령과 부령을 바꾸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검수완박을 하면서 뭐 관련 법을 바꿨지만은, 이거는 법이 아닌 명령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쉽죠. 그래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뭐 한 20명으로 경찰과 검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에서 하던 인사검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전 이걸 상당히 유의미하게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망쳤는가 하면요,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제가 기술이나 의술을 배웠으면 의사나 어떤 공학도는 될 수 있지만은,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공무원 사이에는 뭐 고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들어가서 뭐 지금은 썬킴처럼 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에 제중동포, 조선족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얻어갖고 많이 들어왔고, 또 이북에서 오신 탈북자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아직은 대한민국 기자사회라든지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에 쑥쑥 못 들어옵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이 언론과 공무원 사회, 그 다음에 그 사회를 지탱하는 사법기관 같은 데는요, 뭐 문재인 따라가는 그 주사파들은 권력기관이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체제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체제를 지키는 겁니다. 의술이나 공학 또 이런 것들은 기술이니까 어느 체제에서든 다 쓰이지만은, 한국에는 한국 체제가 있고 미국에는 미국 체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건 대개 순수 그 나라 국민들이 하고요. 그 나라 국민 중에서도 굉장히 뭘 따지고 원칙적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그거를, 그 체제의 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주사파나 386이 아무리 날 때도 바뀌지 않는 거는 체제 기관들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게 대한민국 군부, 대한민국 검찰,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 대한민국 주요 언론, 이런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계속 언론 개혁이니 검찰 개혁이니 권력기관이라고 하면서 국정원 개혁이니 경찰 개혁이니 이걸 다 때려 부시려고 했어요. 이걸 사실 부숴야만 우리 사회를 공산지형에 가까이 끌고 간다든지 그게 가능해집니다. 권력기관으로 부를 때부터 제가 수상하게 봤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멘트를 안 하면서 지금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검찰을 장악하는 걸 보니까 한동훈 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순식간에 검찰을, 그러지 않아도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다 앙앙불락하는 상황에서 검찰을 딱 장악하더니만, 저는 그때쯤에 야, 이제는 군부를 장악해야 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군부를 이끄는 사람들 갖고 과연 이게 되겠느냐 싶었는데 진짜 전광석화처럼 대장 전부 다 교체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경찰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경찰도 전광석화처럼 경찰청장은 임기가 있으니까 일단 두는 모습을 갖췄지만 그 밑에 7명의 쓰리스타 중에서 5명을 교체할 수 있도록 확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도 본인이 사퇴한다는데 하게 되면 경찰청장도 바꿀 수 있고 물갈이를 할 수 있죠. 굉장히 빠르게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기관들을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나를 많이 쓰는데 눈에 띕니다. 꼭 뭐라 그럴까? 쿠데타 해가지고 정권을 잡아나가는 것 같아요. 국보위,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거 뭡니까? 5.16 이후에 만들었던 그런 것처럼 정광석화처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가정보원도 지금 궁금한데 지금 국가정보원은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국내 활동 못하도록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구현 씨를 원장 후보자로 임명했고 그 다음에 1차장도 임명을 했죠. 근데 일단은 이제 국가정보원장은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오늘 김구현 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분을 임명할 겁니다. 임명하고 나서 1차장은 지명했으니까 2차장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각 국장들, 그 다음에 각 도청별로 있는 거점장들, 주미공사 또는 뭐 주유국가에 나가 있는 거점장들 쫙 교체를 할 겁니다. 국정원, 군, 경찰, 검찰 이게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어떤 핵심 기관인데 그거를 문재인 정권이 뭡니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뭐 과거사위원회, 또 뭐 검찰 과거사위원회 뭐 해갖고 다 뒤집어놨잖아요. 전환자 다 뒤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주요 인사들 인사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은 정보는 누가 갖고 있느냐? 경찰하고 국정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거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전환 자료죠. 뭐 저에 대한 자료도 그들이 갖고 있는지 아마 제 거는 아마 소액 매수 가능자라고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환 자료를 국정원이 그동안 국내 정보 활동에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국내 활동을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앞으로 임명할 주요 사람들을 검증하려면 국정원 자료 갖고 해야 되는데 그거 쓰게 되면은 국내 정보 활동이라고 오해될 수 있으니까 법무부에 뭘 만들어?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서 검사하고 그 다음에 4급, 5급 몇 명 하고 나서 경찰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여기서 활용하는 핵심 자료는 국정원 인사자료일 겁니다. 전환자료. 그리고 경찰도 갖고 있는 그런 전환자료. 이걸 가지고 움직여야죠. 즉 국정원은 국내 활동 못하게 하게 돼 있으니까 이 자료만 아마 받아서 움직일 겁니다. 이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과거처럼 돌려놓는다면 민주당이 아주 벌떼같이 대들펴니까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딱 잡아가는 걸 보면서 야 굉장히 빠르다. 정광석화 같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하나 부족한 게 뭐냐. 문재인 정권이 뭐를 또 와해시켰는가 하면요. 대한민국 기무사를 와해시켰습니다.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로 바꿔가지고 고유 기능을 못하도록 완전히 와해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군기가 빠지고 뭐가 새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군을 딱 조이는 기관을 와해시켰으니 군도 헬렐레 하고 근데 군을 제대로 안 하면 지금 핵과 미사일을 완성한 북한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한테 군사안보지원사를 기무사로 다시 바꾼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만 바꾼 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법무부의 정보관리단 만드는 것처럼 기무사 설립 자체가 대통령 영이거든요. 이건 국회 통과 없이 바로 정상화할 수 있는데 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를 바로 정상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체제기관들을 딱 장악하고 그 다음에 언론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죠. 옛날에는 서울신문이 정부 기관지였는데 서울신문은 지금 최대 주주가 그 건설회사인 호반으로 바뀌면서 사실 인간지가 됐고 YTN이나 뭐 KBS, MBC가 있는데 KBS, MBC에는 지금 좌파 문재인 사람들이 임명한 노조가 쫙 있으니 당장은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조중동이 있으니까 조중동은 물론 무조건 윤석열 편은 아닙니다. 근데 체제를 지키자고 하는 언론이니까 거기와 어떻게 해서 이걸 잡아나가야죠. 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세상에 저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싶습니다. 고검검사에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거쳐서 거기에서 또 잠깐 쉬었다가 대통령으로 뛰었고 연전연승이죠. 추미애 이겼지, 박범계 이겼지, 문재인하고도 싸웠잖아요. 또 마지막에 이재명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다 격파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국힘당이 꽤나 선전, 주요 광역단체장 절반 정도는 이상 먹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부닥치는 떡 나타난 게 이제 이북의 김정은입니다. 진짜 앞에 문재인이 이기고 이재명이 이기는 건 별거 아니고 진짜 김정은을 잡아야 됩니다. 핵과 미사일을 흔들고 있는 저자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전력사령부를 만들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많이 보지는 않으셨어요. 상당히 제가 빨리 얘기해서 좀 어렵기도 했을 텐데.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민방경 훈련을 재개시키고 각 지하 주차장을 중에 일부를 핵 방공으로 쓸 수 있도록 개조하고 새로 짓는 건물에도 핵 방공호를 짓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핵을 갖고 설치되는 핵을 완성한 조만간 7차 실험을 하게 되면 그건 확인이지. 그다음부터는 뭐 대한민국과 미국을 향해서 다양한 핵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됐으니까 그걸 꺾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꺾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운이 좋은 거는 바로 김정은과의 결전에서 이기든 지든 해보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거죠. 뭐 실력으로 보면은 윤석열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배심 있고 순식간에 권력기관, 즉 체제 유지기관을 딱 잡는 걸 보면서 해볼만 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이 지금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저는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많은 보수파 사람들은 윤석열이 보수파 맞아? 보수가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윤석열을 지지하긴 했지만 맞아?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래요. 이 국힘당이라든지 정부에서도 뭔가 비리가 나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봐주지 않을 겁니다. 안 봐줄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내 사람을 그게 아마 한동훈이라도 아마 칠 거고 오세훈이라도 칠 거고 전 그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쳐야만 되면 그래야 이재명을 날리고 추미애를 조용히 숨어있는 추미애를 잡죠. 그리고 문재인 대한민국 원자력을 말살시키고 불법을 저지른 문재인을 잡죠. 그렇게 해서 이 사이에 숨어있는 좌빨과 비리를 잡아내고 김정은을 쳐내야 됩니다. 김정은을 쳐내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나라 권력기관, 문재인이 왜 권력기관이라는지 잘 생각해 보시죠. 체제기관들을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략 무기 운영을 위해서 전략사를 만들고 핵 방공호를 각 건물에 만드는 조치를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김정은을 쳐낼 날이 올 겁니다. 이제는 한 70년 분단사를 끌고 왔으니까 끝내야죠. 윤석열 광주까지 가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줬는데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평양에서 꽝꽝 울리면서 김정은 타도를 외치게 만들어야죠. 이런 작업들을 이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진검승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 한미동맹도 하는 거고 현대자동차가 무슨 돈이 많아서 1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뭐 삼성전자가 투자하겠습니다. 그런 투자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북한을 붕괴시키고 통일로 가야죠. 중국을 잡아야죠. 이 큰 게임을 하는 게 대운의 사나이 윤석열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검승부, 권력기관, 체제안보기관을 정상화해서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좌빨을 쳐내고 적폐를 쳐내고 김정은을 잡아라. 저희 이정훈의 주문이자 요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